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진짜 다르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무드에 약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한 게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 있는 식당, 분위기 있는 카페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실속어린 곳을 가고 싶어 하죠. 제발 여러분 사모님한테 분위기를 좀 인정해 주세요. 느낌 있는 곳을 좀 가세요. 가끔 이벤트도 해주세요. 우리는 무슨 이벤트, 이 나이에 무슨 이벤트를 하냐고. 그런데 여자들은 놀랍게도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무드를 좋아해. 그래서 여자들은 꼭 키 큰 놈한테 빠져든 게 아니라 무드 조성해주는 느낌이 좋은 남자한테 빠져든다. 우리 여자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키 큰 놈이 모양이죠? 그러면 여자가 누드라면 남자는 무슨 득겠습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누드. 남자는 누드에 약해. 남자는 진짜 누드에. 남자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야. 만져봐야 돼. 한번 직접 봐야 돼. 그래서 두 명의 인지심리학자가 쓴 책 이름이, 여러분 이건 나쁜 얘기 아닙니다. 책 이름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는 포르노를 봐. 남자는 다시 말해서 야동을 봐. 야동.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회기 중에 야동보다 기자한테 걸린 국회의원이 있었죠. 옛날에. 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죠. 예, 우리는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다 그럴 수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혹시 야동을 보다 여러분한테 걸렸어. 이상한 놈이다. 아니야, 원래 그래. 단지 참았을 뿐이다. 그럼 너도 그러냐? 저한테 물어봐. 저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하이킥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때 이순재 선생님의 호가 아니라 이순재였는데 혹시 아셔요? 예, 야동 이순재. 거기서 점잖은 할아버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야동을 보다 걸렸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미쳤다고, 남자가 나이 먹어서 미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남자의 본능은 여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봐야 된다. 그래서 야동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남편분이 스마트폰이나 TV로 여자 모르게 야동을 보다 걸렸다. 그때 이상한 놈이라고, 주책 없는 놈이라고, 그걸로 막 이혼하자고 이러지 말고, 본능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앞으로 조심해 하고 훈계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지금 여자분들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하세요. 끝까지.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걸 서로 이해해 주지 않으면 같이 살기 어렵다. 자, 세 번째가 대화였죠, 대화. 남자는 무슨 대화를 하느냐? 사실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이걸 리포트 토크라고 해요. 리포트 토크. 그래서 남자들은 늘 얘기할 때마다 내 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말해. 내 말 맞냐 안 맞냐. 그거 맞지? 정보를 전달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니까 이게 오래 가요? 빨리 끝나요? 정보를 한번 전달해버리면 끝나니까 말이 빨리 끝나요? 오래 가요? 남자들은 금방 말 빨리 끝나. 그러니까 말 몇 마디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쳐다보다가 우리 소리나 한잔 하자. 술 먹으면 이제 제정신 아닌 놈이 말을 많이 하지. 남자는 술 먹어야 말을 많이 해,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자는 남자가 리포트라면 이건 레포트. 이 레포트는 관계란 뜻이에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둘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친구 하나 오면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해요. 분위기가 달라졌거든, 지금. 네 번째 오면 또 해요.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한 번 더 하면은 야, 아까 말했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들이 했던 얘기를 또 해.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다시 커피 마시러 가면 아까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해. 왜요? 아까 밥 먹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잖아. 분위기가 달라져도 또 하고 또 여자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말이 몇 배 많겠어요? 3배 많아요. 3배 일반적으로. 그럼 여자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사모님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남자는 2,000단어 정도 하면 끝나는데 여자는 6,000단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밖에서 한 4,000단어 하고 2,000단어가 아직 부족해. 집에 오면 누구하고 해야 돼? 남자는 2,000단어면 끝나는데 업무상 할 수 없이 3,000단어를 했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에 오면 할 말이 없어. 집에 오면 할 말이 없는 남자와 나머지 2,000단어 남아있는 여자 둘이 딱 만났어. 여자가 말합니다. 여보, 자기야, 나 얘기 좀 들어봐봐. 이거 2,000단어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딱 들어보니까 어제 했던 얘기야. 그럼 바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제 얘기했잖아. 그걸 왜 또 얘기해?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관계를 다지기 위한 거라니까요. 지금 2,000단원 남았다니까요. 그럼 그 2,000단원 어디 가서 다른 옆집 남자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얘기를 걸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2,000단원 남았구나. 요걸 막아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다음 아들놈이 문제야, 아들놈. 이제 아들이 들어오면 아들한테 해야 돼, 아들한테.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엄마가 옷 걸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걸었네? 그럼 아들은 남자죠. 남자는 일반적으로 목적지향이고 문제 해결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옷 걸라고 했는데 안 걸었네? 그러면 바로 옷 딱 걸어놓고 이제 됐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됐어. 그럼 세 마디로 끝나야 돼. 2,000단원 어디 가서 해? 그래서 놀랍게도 여자는 아들이 옷을 걸어놓고 됐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 이리 와봐.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 몇 번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또다시 말을 해야 되고 또다시 말을 해야 되고 너 네 애비보다 더 한다? 그럼 또 대들기 시작해. 이거 대드네 이제. 너 대들어. 그래 대들어 말아 이 자식아. 여러분 그래서 2,000단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2,000단원 소화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2,000단원 소화하자라는 생각으로 사모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혹시 사모님 얘기를 도저히 못 듣겠는 분은요. 말수가 없는 남자하고 살면 됩니다. 남자하고. 왜 여자 만나가지고 부부의 연을 지어서 살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 말하는 게 틀리다. 이거 리포트 사실 언어를 쓰는데 여기는 레포트 관계 언어를 쓴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쿨 오브 라이프 인생학교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조금은 그래도 젊은 분인데 철학자죠. 뭐 이제 대중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다 정상적이다. 그런데 가까이 겪어보면 다 이상한 놈이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좀 이상할 때 있죠? 아내도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남자 이상합니까? 다른 모르는 남자 이상하지가 않아.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가 처음 만날 때도 저 여자는 정상이었고 이 남자도 정상이었습니다. 만나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비정상이 된 겁니다. 막 앞에서 트름도 하게 되고 옛날 정상일 때는 늘 여자 앞에 나타날 때는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반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면 이것도 벗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거 쓰고 있기는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모님이 또는 여러분 남편분이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은 다 그런다. 다 그런다. 가까이 겪게 되면 다 이상하다. 다 이상하다. 내가 모르는 사람만 정상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이를 없애려 하지 말고요. 차이를 조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를 조율하라. 차이를 뭘로 조율해요? 말로 조율한다. 말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은 오늘 시간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을 뭘로 하죠? 말을? 입으로 하죠. 입으로. 근데 입으로만 해요? 온 몸으로도 해요? 온 몸으로도 하죠. 자, 그래서 말에 대해서 메리비안이라는 심리학자이면서 언어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을 단어도 중요하고 어투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몸으로 하는 몸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말이다. 자, 우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7%예요. 단어. 어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예요. 바디랭귀지, 즉 몸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예요. 우선 단어부터 봅시다. 단어는 7%로 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선택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두고두고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폭탄으로 쓰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어 조심하세요. 단어. 단어는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느냐? 긍정의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존 가트맨 교수라는 워싱턴 대학교의 명예교수, 평생 부부 문제만 연구했던 사람이 얘기한 5대1의 법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긍정의 말을 5번 하면 부정의 말을 1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대1이 적용이 되는 부부는요, 그래도 부부관계가 유지된다. 그런데 불화를 겪는 부부는 1대 0.8이다.
무슨 말이냐? 한 번 긍정의 말을 하면은 0.8번, 거의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럼 금슬 좋은 부분은 얼마겠습니까? 금슬 좋은 부분은 20대 1이다. 긍정적인 말을 20번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도 감이 안 잡히시죠? 20대 1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최고급 백화점의 점원과 고객 사이. 20대 1입니다. 여러분 점원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래도 20대 1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정적인 말은 아예 안 한다 생각해야 20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모와 자식 사이는 몇 대 1? 3대 1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살 이상 된 다 큰 아이들은 100대 1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식들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 뭐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같이 사는 분도 계십니까? 같이 사는 분, 여러분 같이 사는 분들 명심하세요. 아이들이, 젊은 청년, 젊은 여자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시집가라! 그 말도 듣기 싫겠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1번이 밥 먹어라. 밥 먹으란 말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놈들은 듣기 싫어한답니다. 이걸 부모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 자식아 밥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냐? 내가 널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렇게 따지는 우리 부모를 우리는 꼰대부, 꼰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중심적으로 볼 때 잘못이 없거든. 두 번째가 방 치워라. 방 치워라. 여러분 방 치워란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방 치워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죽하면 제 아들한테 너 독립하라고. 독립하라고. 내가 독립기념관을 자주 데리고 다녀요. 독립하라고. 너도 기념하게 독립하라고. 방 치워란 말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방 치워란 말을 안 하니까요.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치우더라고요. 밥 먹어라. 방 치워라.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 없지만 아이들은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다 큰 아이들은 몇 대 1이다? 100대 1. 그럼 시어머니 장모는 1000대 1. 1000대 1. 아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된다.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투입니다. 어투. 저는 이제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부부끼리 가끔 이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놀라운 게 이제는 저 사람이 부부인지 불륜인지 금방 알아요. 불륜과 부부의 차이점은요. 불륜은 말을 부드럽게 말도 천천히 해. 그리고 쳐다보는 여자나 쳐다보는 남자도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끄덕끄덕해. 끄덕끄덕. 그런데 부부는 무서워. 자기들은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말하는 게 무서워. 먼저 마셔. 알았다니까? 마시라니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뭐 지금 나쁜 말 아니에요. 그냥 마시라는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빨리 마셔. 빨리. 시간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 산에 갈 때도 보세요. 불륜과 부부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보셨어요? 옛날에 그 뼈다귀 해장국집을 하다가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운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옛날 다 아실 거예요. 얘기하면은 그분한테 제가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팔렸는데 그분이 뼈다귀 해장국집을 할 때 고객을 보면 안 돼요. 고객을 딱 보면은 부부 같으면은요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부부는 밖에서 외부에서 적을 찾는데. 그래 한참 얘기하다가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부부는 조금만 있으면 왜 아직 안 나오냐고. 외부에서 적을 찾아. 외부에서 둘이 쳐다보다가 싸우니까. 그런데 불륜은 밤이 늦게 나가든 말든 파리가 있든 말든 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데는 천천히 갖다 주는 걸 좋아한대요. 야, 멋있는 말이잖아요. 자기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뼈다구 해장국 장사를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조합장님들도 조합원들의 그런 심리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은 부부처럼 살지 마라. 불륜처럼 살아라.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지나갈 때 뒤에서 보고 저 사람들 부부네. 여러분 미래 없어요. 아주 위험해요. 언제 깨질지 몰라. 누가 딱 보고 이상하지? 저 사람들 불륜 같아. 한번 쫓아가 볼까? 이 정도 돼야 이게 진짜 부부예요.
그래 나는 아주 쉬운 부부 행복 소통법은 아주 간단한 것은 불륜처럼 살아라. 누가 봐도 불륜처럼 보이게 해라. 그래서 웬만하면은 산에 갈 때도 손도 좀 잡아주고 못 오면 좀 앞에서 끌어도 주고, 그리고 입도 열기 싫어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열어주고, 별것 아닌 것은 그냥 끄덕끄덕 해주고, 말도 안 되는 풀을 보고 이게 A다 그러는데 그 A 아니고 B라고 우기지 말고 A다 그러면 오 A네,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거 된다.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어투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저는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렇게 모여있고 넓은 곳이라서 소리를 치는데요, 부부 사이는 소리를 낮춰야 돼요. 두 번째, 부부 사이는 말 속도를 늦춰야 돼요. 말 속도가 늦춰지고 말 소리가 낮아지면 훨씬 부드럽게 들려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말이 너무 빨라. 빨리 밥 먹어! 알았어! 남들이 보면 싸운 겁니다. 빨리 오라고 몇 번 얘기했냐, 씨. 알았다니까 안 보이냐, 씨. 이런 놀라운 놈들이 여러분 말고 다른 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아무런 의물이 없어요. 지금 화 안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카페에서 말씀드렸는데 카페에서 부부는 투박해요. 여러분 달라이 라마 아시죠?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인도 다람살라에서 지금 티베트의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불교 3대 성자라고 하죠.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교는 친절이다. 내 종교는 친절이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직원들이 고객 갈 때 친절해야 되죠. 여러분 직원들이 고객 갈 때 친절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직원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모님한테 친절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친절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친절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친절해 보세요. 여러분 친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투를 좀 부드럽게 말소리를 낮추고 말하는 속도를 좀 늦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서 여러분 친절한 남편,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은 친절한 남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아내는 친절한 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친절해 주자. 그리고 몸말입니다. 몸말에서 첫 번째가 표정인데요, 이 표정이 30%, 그리고 태도가 20%, 그리고 이제 몸짓이 5%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표정 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예.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모님 만나자마자 서로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렇게. 처음에 그냥 웃고 들어가 보세요. 당신 무슨 일 있냐고 해요. 없다고 해도, 아니 좋은 일 있지? 없다고 해도, 당신 뭐 지금 보너스 탔지? 무서워서 웃지를 못해. 좋은 일이냐고 자꾸 닥달하니까 그냥 남편 보고 웃고 아내 보고 웃고. 이게 웃지 않으면, 제가 표정을 연구를 좀 했는데 이걸 오늘 시간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정을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딱 집에 들어가면은요, 기분에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특히 집에 있는 아내가 일반적으로 남편 표정을 보자마자 아, 이거 오늘 문제 있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그럼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표정이 어때서? 아, 좀 딱딱해 보이네. 좀 웃고 오면 안 돼? 이것도 좀 나쁜 말 아니거든요. 근데 웃고 오면 안 돼? 좀 독하게 말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해. 그럼 네 표정은? 너는 더 무섭다. 아, 무서워서 집에 오겠냐, 씨. 아, 좋게 표정 가지고 얘기하다 싸운다니까 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90세, 120세를 살아야 되는 세상. 젊었을 때는 하단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몸으로 때웠어. 몸으로 통했어. 나이 먹으면 돈으로 통해. 그런데 이제 줄곧 5, 60 이후로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60년 이상 말로 통해야 돼. 그러니 우리가 말을 제대로 연습해야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친 말투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 보면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옆집 여자다. 네. 옆집 여자한테 소리는 너 봤어요? 우리 옆집 여자는, 아예 모르는 여자는 아니지만 옆집 여자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아니, 아파트 사는 옆집 여자한테는 그냥 우리 부드럽게 웃으면서 인사하잖아. 안 그런가요? 제 얘기 맞죠, 이거는? 옆집 여자다 생각가지고 사모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모님들도 남편 볼 때는 아, 이놈이 옆집 남자구나
느끼는 남자고. 그냥 우리 집의 남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말이 나오고 내 마음대로 표정이 나오고 입는 옷차림도 내 마음대로 입어가지고 밖에만 나가면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여기 터진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가 집에만 오면은 추리닝이 10년 된 걸 입고 있고 그것도 다 떨어진 것을 아낀답시고 옷은 그냥 이것저것 마음대로 사면서 집에서 입는 추리닝은 10년 동안 안 바꾼 여자가 있어. 집에서 한번 더 예쁘게 보이도록 애를 써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뭔 말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표정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요, 남자 여자 사이에 특히 남자분들 여자에게 좋은 이벤트 해주고 좋은 칭찬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처 줄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좋은 말은 우리 뇌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감정에 박힌 말,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처 입은 말은요 아주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상처 주는 말이 뭐냐면 비난의 말입니다. 비난의 말. 비난보다 더 나아가면 경멸, 경멸보다 더 나아가면 무관심.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 집에서 밥 먹었냐고도 안 물어보는 여자나 남자, 여기는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방어. 틈만 나면 자기 방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자기 방어. 자, 그래서 친절한 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절한 말이나 좋은 얘기보다 상처 주는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안 하도록 노력하자. 그 상처 주는 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난의 말, 경멸의 말, 무관심, 자기 방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